혹시 지금 이 말이 딱 와닿으시나요? 밥은 잘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저녁만 먹고 나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을까? 혈당 수치가 신경 쓰이고, 건강검진 때마다 간 수치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무려 6명 이상이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신 통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들 중 상당수가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아주 흔한 채소 하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채 마트에서 한 봉지에 불과 몇백 원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봐서 오히려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왜 부추를 특히 저녁에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부추와 함께 먹으면 혈관 청소는 물론이고 간에 쌓인 지방까지 잡아주는 환상적인 조합 4가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추를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는지도 꼭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오르는 느낌, 혹은 다음날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운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데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혈당이 저녁 이후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간이 밤새 과부하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신호이거든요. 실제로 요즘 50대, 60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혈당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저녁 식사 이후에 혈당 관리와 밤 동안의 간 해독 능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부추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따뜻하게 하고 간 기능을 돕는 채소라고요. 그리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이 있죠. 부추 한 접시면 보약 한 첩과 같고 사위한테도 아깝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부추씨가 마를까봐 몰래 챙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부추는 동아시아 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보약이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지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부추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채소였는지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궁중의서에도 부추는 허약한 체질을 보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채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구체라고 불렀는데 기운을 북돋우고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민간신앙이 아니었다는 게 지금의 현대과학으로 속속 증명되고 있는 거죠.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이 경험으로 체득한 지혜가 21세기 영양학으로 다시 검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저녁에 드셔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몸의 간이 가장 열심히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 즉 간의 골든타임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한의학에서도 같은 시간대를 간이 가장 활발하게 기능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부추를 드시면 이 골든타임에 맞춰간 해독을 도와주고 동시에 저녁 식사 후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까지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부추를 아침에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아침에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추의 2가지 핵심 효능, 즉 혈당 관리와 간 해독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보다 저녁에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간의 해독 골든타임도 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추가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핵심 비밀은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부추를 썰거나 씹을 때 나는 독특하고 알싸한 향, 그 향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성분인데요. 황화알릴은 우리가 먹은 음식 속의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 줍니다. 쉽게 말해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요즘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오신 분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는 이런 자연스러운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약 없이, 부작용 걱정 없이
매일 밥상에서 챙길 수 있다는 게 부추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런데 황화알릴이 혈당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성분은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혈소판이 너무 잘 뭉치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게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에도 비슷한 성분이 있지만 부추의 황화알릴은 특히 열에 강해서 익혀도 그 효능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전이나 부추볶음처럼 열을 가해서 조리해도 건강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 같은 다른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빠르게 볶거나 살짝 데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쌀밥이나 국수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과 함께 부추를 드시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 부추무침, 부추전, 부추김치가 항상 올라왔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 할머니 세대의 지혜가 사실은 현대 영양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효능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간 해독 효과입니다. 부추가 간의 채소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부추가 간 기능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 영양학이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부추 속에 들어있는 디알리리드라는 성분이 우리 간에서 해독 작업의 핵심 물질인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도와줍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몸속에 들어온 각종 독소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미세먼지, 가공식품, 스트레스, 여기에 가끔 드시는 술 한 잔까지 우리 간은 정말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간이 혹사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피로감이 나타나고 이어서 소화불량이 오고 그 다음에는 피부가 칙칙해지고 결국에는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저녁에 부추를 한 줌 드시면 밤 동안 간이 해독 작업을 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추에는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빈혈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에도 철분 부족으로 어지러움이나 만성 피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추 한 줌에는 이 철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양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함께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따로 사서 드시기 전에 매일 저녁 부추를 한 줌씩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빈혈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철분제를 사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작용 걱정도 없는 방법이죠. 특히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 간 수치인 ALT나 AST가 약간 높게 나온 분들께는 부추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건강검진 수치가 많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가벼운 지방간이나 약간 높은 수치 정도라면 부추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부추는 정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추김치, 부추전, 부추된장국, 부추무침.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부추를 즐겨왔는데요. 경상도에서는 부추를 전구지라고 부르고 부추전을 즐겨 먹고 전라도에서는 부추 된장국이 인기가 많습니다. 충청도에서는 부추를 많이 넣은 두부 요리를 즐기고 강원도에서는 부추와 감자를 함께 볶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부추를 먹어온 것은 그만큼 부추가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으로 확인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역마다 조리법은 달라도 부추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부추를 단독으로 드셔도 충분히 좋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 조합을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저녁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 4가지 조합은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수백 년간 우리 선조들이 밥상에서 실천해온 지혜와 현대 영양학이 함께 뒷받침하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부추와 달걀입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 그리고 기억력 향상에 특히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달걀을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콜린은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직결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요즘 들어 가끔 깜빡깜빡 하신다고 느끼신다면, 혹은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달걀과 부추의 조합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챙겨 드실 만한 음식 조합입니다. 대한치매학회에서도 콜린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콜린이 풍부한 달걀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에서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콜린을 충분히 보충해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달걀의 콜린은 혈중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혈관을 상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이게 장기화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자료에서도 호모시스테인 관리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부추의 황화 알릴과 달걀의 콜린이 함께 작용하면 이런 혈관 건강 위협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조합인 거죠. 또 달걀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은 부추의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부추의 영양소를 몸이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따로따로 드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추와 달걀을 맛있게 드시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추 달걀 볶음입니다. 2인분 기준으로 달걀 4개, 부추 1줌, 식용유, 액젓 또는 굴소스, 참기름만 있으면 됩니다. 달걀을 그릇에 깨서 노른자를 터뜨리고 흰자와 노른자가 완전히 섞이도록 잘 풀어줍니다. 이때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주면 달걀이 더 부드럽게 익습니다. 부추는 깨끗이 씻어서 약 1cm 길이로 썰어둡니다. 씹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더 길게 썰어도 됩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강불로 달구는데 하얀 연기가 살짝 올라올 때까지 충분히 달궈야 합니다. 그래야 달걀을 부었을 때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부드럽고 포슬포슬한 식감이 나거든요. 잘 달궈진 팬에 달걀물을 붓고 약불로 줄인 뒤 나무젓가락으로 빠르게 저어가며 스크램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간을 맞추기 위해 액젓이나 굴소스를 한 스푼 넣고 다시 잘 섞어줍니다. 굴소스를 쓰면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마지막에 부추를 한 줌 넣고 살짝 익혀준 뒤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 참기름 반 스푼을 두르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영양은 최고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이순자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어머니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15mg/dl로 나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황하신 어머니가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는데 저와 상담 후 매일 저녁 부추 반찬을 한 가지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부추 달걀볶음, 부추 무침, 부추 된장국을 번갈아 가며 드신 거죠. 6개월 뒤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공복혈당이 98mg/dl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른 식습관 개선도 함께 하셨지만 어머니 스스로 부추를 꾸준히 먹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조합은 부추와 돼지고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찰떡궁합인데요. 특히 만성 피로 회복과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조합으로 유명합니다. 돼지고기에는 티아민, 즉 비타민 B1이 다른 어떤 식품보다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티아민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어도 에너지가 안 생기고 자꾸 피곤하다면 티아민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티아민은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에 저장이 잘 안 되고 쉽게 빠져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부추의 마법이 시작되는데요. 부추 속의 알리신 성분이 티아민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일반 티아민보다 우리 몸 안에 훨씬 오래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돼지고기 볶음에 부추를 꼭 넣으셨던 것, 그게 바로 이 과학적 원리 때문이었던 거죠. 부엌에서 평생을 보내신 어머니들의 지혜가
사실은 첨단 영양학을 앞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간 건강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간의 지방대사를 도와 지방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부추의 간 해독 성분이 더해지면 간 건강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의학 관점에서도 찬 성질의 돼지고기와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만나면 서로 균형을 맞춰 소화 부담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부추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삼겹살보다는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얇게 썰어서 사용하시면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아래 댓글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부추와 두부입니다. 이 조합은 간 건강과 혈관 건강, 그리고 뼈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두부를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그 어떤 식품보다 풍부하고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도 잘 되며 간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필수 아미노산도 비교적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특히 간이 예민한 상태 혹은 간 수치가 높은 분들께는 과다한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쉬운 두부 단백질이 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두부 속 레스틴이라는 성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스틴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두부의 레시틴과 부추의 황화알릴이 만나면 이 혈관 청소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꾸준히 드시면 다음번 건강검진 때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갱년기를 겪고 계시거나 이미 지나신 여성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조합인 거죠. 부추의 따뜻한 성질과 만나면 수족 냉증이나 어깨 결림 같은 갱년기 불편함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손발이 차갑고 어깨가 결리는 증상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부추의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 칼슘이 뼈에 더 잘 흡수되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합 하나로 골다공증 예방까지 챙길 수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조합인가요? 부추와 두부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으로는 부추두부 구이를 추천드립니다. 두부를 적당한 두께로 썰어 팬에 노릇하게 구운 뒤 부추를 올려 살짝 볶아주면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마찬가지로 아래 댓글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부추와 사과입니다. 사과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한데요. 사과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부추의 비타민 C와 만나면 시너지를 냅니다. 함께 드시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각각 따로 드실 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노화와 각종 만성질환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 항산화 능력은 건강 유지에 정말 중요합니다. 또 사과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의 식이섬유와 함께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 뛰어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반가운 조합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변비로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일 이 조합을 챙겨 드시면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사과와 부추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짜다 보니 나트륨 과다 섭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합이 그 걱정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약과 병행하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조합입니다. 부추와 사과를 함께 즐기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추 사과 주스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요. 준비물은 부추 한 줌, 사과 한 개, 물만 있으면 됩니다. 부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깍둑썰기로 잘라주시는데 이때 껍질은 절대 깎지 마세요. 사과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성분입니다. 껍질째로 드시면 또 좋은 점이 있는데요. 사과 껍질의 팩틴이 장 건강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준비한 부추와 사과, 물을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사과향을 많이 넣으면 입자감이 살아있는 스무디처럼 즐기실 수도 있고요. 달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건강한 맛이라서 부담 없이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4가지 환상 조합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부추에도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확인하시고 본인 상태에 맞게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부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을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부추의 매운 성분인 황화알릴이 예민해진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부추를 드신 후 속쓰림이나 위경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추를 완전히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끓는 물에 30초 정도 살짝 데쳐서 드시면 황화알릴 등 유익한 성분은 충분히 유지되면서 위 자극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살짝 데친 부추와 달걀이나 두부를 함께 드시면 위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부추의 자극 성분이 이미 예민해진 식도를 더 자극해서 가슴 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질환인데요. 이런 분들은 부추를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부드러운 두부나 달걀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함께 조리하면 자극이 훨씬 완화됩니다. 세 번째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약의 효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부추를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끊으시면 약효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 부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부추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서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의 초기 증상으로는 근육 무력감, 손발 저림, 메스꺼움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심장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개인별 칼륨 섭취 제한량을 확인하신 후 그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부추를 어떻게, 얼마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추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한 줌 정도, 그러니까 50g에서 7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부추 특유의 건강 효과는 충분히 누리면서도 위장 부담이나 다른 부작용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시간은 점심에 드셔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 해독 골든타임을 고려하면 저녁에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쌀밥이나 국수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실 때 부추를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부추와 관련해서 흔히 갖고 계신 오해 한 가지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는 냄새가 강해서 먹기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부추 냄새는 앞서 말씀드린 황화알릴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냄새 자체가 건강 효능의 증거인 거죠. 그리고 조리를 하거나 익히면 냄새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부추를 30초만 데쳐도 냄새는 훨씬 옅어지면서 영양소는 살아있습니다. 또 식사가 끝난 후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사과 한 조각을 드시면 부추 냄새가 금방 사라집니다. 냄새 때문에 부추를 멀리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편견을 버리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당 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현재 600만 명을 넘어섰고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통계가 이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혈당이 약간 높아도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시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효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추를 생으로 드시면 황화 알릴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오래 익혀서 드시면 소화 부담은 줄어들지만 열에 약한 비타민C 같은 영양소가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치거나 센 불에서 30초 정도 빠르게 볶아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 부담도 줄이면서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추를 드실 때 함께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한 채소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나 평소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거나 손발이 뜨겁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열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체질이신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조금 줄이시거나 시원한 성질의 두부나 사과와 함께 드셔서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식의 성질을 활용한 지혜입니다. 뭐든 자기 몸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부추 고르는 법과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마트나 시장에서 부추를 고르실 때는 잎이 선명한 진녹색이고 뿌리 부분이 희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잎 끝이 노랗게 변했거나 물렁물렁한 것은 이미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니 피하세요. 봄철 첫 수확 부추가 영양소 함량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사계절 내내 재배가 되니 언제든 드실 수 있습니다. 사오신 부추는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부추는 반드시 뿌리를 아래로 하고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막는 비결입니다. 채소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뿌리 방향으로 수분을 올려보내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눕혀서 보관하면 더 빨리 시들고 영양소도 빠져나갑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부추를 훨씬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추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인당 부추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게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간 한반도에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본능적으로 부추의 가치를 알아보고 밥상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오히려 부추를 잘 안 먹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서구화된 식단이 확산되면서 전통 채소들이 밀려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부추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 습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2주 정도 매일 저녁 부추를 드시면 소화가 좀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주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뿐하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고 8주 정도가 되면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당이나 간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건 부추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과 함께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부추 한 접시라면 이보다 쉬운 건강 습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냉장고에 부추가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 장 보실 때 꼭 한 봉지 집어 넣어 보세요. 몇백 원짜리 부추 한 봉지가 여러분의 혈당을 조절하고 간을 보호하고 혈관을 청소하고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우리 밥상 위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검증된 보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추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부추 달걀 볶음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추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합성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이 늘어나는데요. 저녁에 부추를 드시면 이런 수면 문제 개선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밤 동안 제대로 회복하고
간도 더 효율적으로 해독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부추 한 접시가 혈당, 간, 심혈관, 뼈, 그리고 수면까지 챙겨준다니 이 정도면 정말 슈퍼 채소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추는 황화알릴 성분으로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디알리리드 성분으로 간 해독을 강력하게 돕는 천연 보약입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간의 골든타임인 밤 11시부터 새벽 3시에 맞춰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걀과 함께 드시면 심혈관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피로 회복과 간 건강에, 두부와 함께 드시면 혈관 청소와 뼈 건강에, 사과와 함께 드시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장 건강에 각각 탁월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단, 위장질환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혈액 희석제나 신장질환 관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분들도 하루 한 줌 50g에서 70g 정도를 기준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저녁 밥상에 부추 한 접시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2주, 4주가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가뿐해지고 저녁 식사 후에 그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고 다음 건강검진 때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밥상에서 지켜온 지혜를 오늘부터 다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혈당이나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좋은 정보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이 변화를 시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